제가 조정시 매수를 하려고 계속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11월 이후에 여기 보시면 짐노저스가 경고를 하셨잖아요. 큰일 날 수도 있다, 동학개미들.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부분 매수로 전환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버스를 계속 들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인버스를 전체 다 매도하고 코덱스 200으로 전환해서 샀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패턴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예측하고 있던 어떤 기준점들이 상황이 뭔가 바뀌고 있는 게 눈에 보이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략을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구축해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좀 더 악화된 상황을 겪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예측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환되는데 그런 일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몇 가지 이제 경제 지표나 상황들을 보고 전환을 했었는데, 물론 짐노저스 이분께서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조정의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했다가는 지금 매수하는 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향후에 조정 후에 매수하는 그 시점, 바닥에서 매수하는 상황도 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액션이 바뀐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바뀌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일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발표한 그 PMI 지수를 보면요. 유럽의 제조 PMI 지수를 보면 전달보다 반등했죠. 물론 제조업은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뭐 인터넷 구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덜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유럽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유럽의 그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심화됐다가 반등했어요. 오히려 이 심화 정도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느끼기에는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가들이 느끼기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상황은 다르게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봉쇄가 상대로 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여기 보시면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로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런데 오히려 급등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서비스업 지수도 보시면 예측치는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등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거 봐라. 우리가 PCE 지수는 얘보다 늦거든요. 그러니까 가계소비 지수는 얘보다 늦어요. 지표 발표가, 최종 발표가.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가계하고 기업이 동반해서 뭔가 코로나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기업 쪽의 움직임은 바뀌고 있는 패턴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3월에 직전에 막 고도박질 쳤다가 반등하면서 움직이는 패턴 있잖아요. 이런 패턴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식시장의 투자자들 매매 동향과 주식시장의 움직임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기 28일, 29일, 30, 그 다음에 이제 4, 5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연말에 매매 동향을 보면 기관들이 밑에서부터 쭉 매수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윈도우 드레싱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배당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매수하던 게 배당락 28일 날 되고 나서 29일 날 대규모로 한 2조 가까이 매도했죠. 외국인도 좀 매도하고 그걸 개미가 다 받아줬어요. 그 연말에는 눈치 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측이. 그러다가 다시 4일 날 되면서 대규모로 기관이 또 매도를 쳤거든요. 외국인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걸 개미가 다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1월 5일 날 양쪽에서 매도를 하다가 다시 6일 날 기관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쳤거든요. 그걸 개인이 또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다시 매수로 돌아섰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외국인이 또 대규모로 매수를 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사실은 이 시점 이후에 연초에 약간이라도 조정을 받거나 이런 액션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밀고 올라간 거죠. 이 밀고 올라간 건 기관이나 외국인은 사실은 조정의 가능성을 오픈하고 작업을 했는데 개미들이 이걸 다 떠받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여기 보시면 이제 9월, 11월 이렇게 조정 받을 때 이거 미국의 NAAM,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투자 포지션 비율인데, 이게 보시면 이 비율을 조정하면서 이 조정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1월 달 내내 포지션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정, S&P 500 지수가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또 개미들이 이걸 떠받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보면 이거 그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거든요. 보시면 그 신용융자 잔고가 이거 역수입니다. 빨간 건데 2018년도 1월 달보다 더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도 신용자전거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게 없어요. 지금 20조가 넘었습니다. 3월 말에 6조 5천억까지 떨어졌던 게 20조니까 뭐 한 9개월 만에 한 14조 정도가 폭발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패턴 같았더라면 결과적으로는 어느 이슈, 그게 개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과도하게 주식시장이 과열이 돼 있으면 뭔가 대규모로 매도를 치고 그 매수를 받아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조정 국면을 거치면서 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한국 시장은 그걸 계속 무시하고 일정 수준 계속 올라왔고 미국 시장은 그나마 미국 시장이 그 패턴대로 움직인 것 같은데 요번에 그 패턴 자체로도 미국도 그 패턴 자체가 개미들한테 그러니까 개미들 매수 세력이 그 패턴 자체를 무시해 버렸어요. 이것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매수를 다시 진행한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사실 이 블루웨이브가 형성된 겁니다. 사실. 근데 블루웨이브가 형성됐다고 해서만 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가 갈려져 있죠. 하나는 민주당에서 그 기업들의 그 법인세를 급격히 인상시킬 거다. 28%까지 지금 21%인가 그런데 그런 거 하고 경기부양책은 대규모로 좋을 것이다. 이 양쪽으로 움직이면서 사실 블루웨이브가 되면은 오히려 불리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초반에 뭐 1월 초에 10% 급격한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 최근 나온 해석에 보면 이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이 내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김현석 씨 예전에 가끔 이분이 쓰신 내용 보여드렸죠. 이제 국내로 들어오셨는데 블루웨이브로 변하는 기술주 내용인데 이 안에 보면 필리버스터 규정이 의결정수 60이 필요하다. 상원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50대 50으로 상원이 돼 있는데 누군가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그 법안에 대해서 그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60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상원에 50석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화당이 10석이 필요하죠. 그러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법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법인세를 급격히 인상하는 이런 것들은 잘 통과가 안 되고 대규모로 경기부양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쉽게 통과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루웨이브라고 하는 부분이 주식에는 긍정적인 액션은 법안은 잘 통과가 되고 부정적인 액션의 법안은 제대로 잘 통과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이 튀었고 우리나라도 그거로 인해서 외국인 대규모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조지아 민정선거 확정되고 나서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는 하면서 내가 지금 사는 게 오히려 향후 지난 뒤에 조정을 받으면 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이루어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했다가는 예전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반기에 조정이 없으면 후반기에 조정이 굉장히 세게 일어날 것 같고 전반기에 조정이 일시가면 후반부도 계속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드렸는데 전반기에 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있는 액션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후반기에서 방어적인 액션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바뀐 겁니다. 지금. 물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 짐 루저스가 말씀하시고 계신 이 내용이 과연 완전히 물 건너간 거냐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CDC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 그 코로나 이후에 좀 여기 보시면 제가 30만 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30만 넘은 이게 30만 넘은 거 말고 이게 상황이 좀 더 진척되면 40만 더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끝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존스홉킨스 데이터 보면 확진율 상승 속도가 둔화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보시면 강력한 봉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줄어드는 것 같더니 다시 6만 8천으로 전고점을 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CDC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직 정점을 쳤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이 백기사처럼 등장해서 투여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Our World in Data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9일자까지 나왔는데 미국까지 나오는 건 8일자거든요. 8일자 보시면 미국의 전체 인구의 2%가 맞았는데 이게 한 번 맞은 건데
완전히 맞으려면 2번 맞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1% 맞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린 게 지난달 15일인가 16일부터 백신이 맞춰지기 투여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거의 지금 한 달 다 됐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한 달인데 그게 전체 인구의 1% 지금 맞았습니다. 물론 속도는 계속 붙고 있는데 느린 거죠. 다만 뉴스 보도를 보니까 파우치 소장께서 내년 가을이면 극장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전에는 한 2분기 지나서 한 3분기 때 되면 여름께죠. 여름께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면역은 물 건너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극장에 갈 수는 있는데 마스크는 쓰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방역을 하면서 마스크는 할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집단 면역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백신 맞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 기대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숫자로 봐도 불가능합니다. 거의 90%, 80-90%는 맞아야 집단 면역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1% 맞아가지고는 물론 한 번 맞아가지고 그 항체가 형성되는 과정이 제대로 잘 통계치가 나온다 그러면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2번 맞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어렵겠죠. 이런 상황, 이 얘기는 왜 드리는 거냐면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그 백신 투여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느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하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 상단 배수, 이거는 그 야르딘 리서치에 나오는 미국 MSCI 지수에 나오는 S&P 500 지수, 미국 MSCI 유나이티드 지수의 상단 배수, 그러니까 배수의 움직임,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상단에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미 끝단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갭이 좀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Y 고점까지 다 친 상태예요. 물론 여기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치 배수의 정점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치가 정당하다고 인지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끝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튤립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집 한 채 값보다 높다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점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배수가 높다는 건 이거 이외에도 여러 섹터에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짐 로저스가 얘기하고 계신 이 내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붕괴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붕괴가 되는 통상적인 패턴은 우리가 경기가 정점에서 수축 국면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는 동반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경기가 수축되는 과정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점진적으로 내려왔다가 나중에 크게 한번 내리꽂으면서 붕괴가 일어나는데 뒤에 크게 한번 이렇게 확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주로 이제 대규모로 확 밀리는 게 금융시장이나 신용시장의 부실이 굉장히 급격화되면서 금융 시스템이 어려워지면서 밑으로 붕괴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제의 파트 중에 한쪽으로만 다 쓸려가고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언택 분야의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영역도 있고 그거에 쓸려가는 영역도 있고 그거의 중간 영역에서 버티고 있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붕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조종인데 일시적으로 깊은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길어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 삼성전자를 하나 보면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세를 하다가 급등했었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조정을 받다가 다시 급등합니다. 한번 살짝 더 튀긴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박스권을 하다가 이거 박스권을 보이다가 급등했죠. 근데 올라간 정도를 보면 급격하게 더블로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사실 이 정점을 보면 이게 2만대 있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3만대 50% 정도 올랐죠. 3만대 있다가 여기 보면 5만 6천까지 왔으니까 2배는 살짝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 5만대 정점을 치고 있다가 여기 보시면 8만 8천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삼성전자가 새로운 리레이팅이 되면서 급격하게 올라갔던 패턴의 상단 부분에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매집은 안 했겠죠. 부분 매집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말씀드렸던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얘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전략적인 부분을 크게 놓고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뭐 항상 그렇지만 첫 번째는 아예 외면한다. 손익에서 아예 떠나 있는다.
매수를 안 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대규모로 주식을 매집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 이거는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긴 한데 손실을 볼 가능성도 부담하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기에 이익을 얻고 후반기에는 빠져나오는 뭐 이런 패턴을 극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추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조정에 대비하고 전반기 상승 부분에 대한 이익을 추구한다. 이 세 가지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짧게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만 중장기적인 투자에 포커스로 보는 사람은 뒤로 완전히 물러나 있어도 안 되고요. 극단적인 이익을 추구해도 안 되며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내가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포지션을 매집하고 있다가 그걸 매도하고 다시 뒤로 물러났다 사든지 아니면 향후에 조정받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는 이 세 가지 전략 중에 가운데 전략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전략은 포지션을 조정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중요한 건 그런 액션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심해야 될 상황은 뭐냐 하면 짐노저스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투자자들 중에 일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게 매도 세력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근데 그 매도 세력으로 들어오면 그거를 누가 꺾고 있냐면 개미들이 꺾고 있다는 거예요. 매도가 들어오면 개미들이 그걸 잡아주면서 버티고 있긴 한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일정 부분 가져가야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조정은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패턴이 매수해야 되는 주식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광기 패턴에 무엇인가를 잡아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주로 지금 위로 막 튀고 있는 주식들,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거나 혹은 뭐 그 그린 에너지 쪽, 전기차 쪽, 뭐 풍력 이런 쪽에 주식을 잡아서 거기서 튀는 그런 것들을 잡는 패턴을 그쪽 포지션을 크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액션의 포지션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치주 쪽으로 있어서 순환매에 대한 과정이 반드시 진행되게 될 겁니다. 점차적으로. 그 과정에서 나중에 순환매에서 덜 올라서 올라가거나 혹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있는 주식의 포트폴리오를 배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런 지금 마지막 말씀드린 내용들로 주식을 어떤 주식들을 보는 게 나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